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한다고 공무원 사회에서 뭐 어떻겠습니까? 승진이 최고 아닙니까? 6급 승진해서 또 돼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날랍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 있기까지 참 어려운 일이 그럴까요? 다음은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잘 들리시죠? 네. 우리 이제 각자가 지금 오신 분들 전부 다 그 파트너입니다. 사업 파트너. 우리 사업 파트너 자체는 어쩌겠습니까? 한 배에 타서 지금 같이 항해를 잘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보면 어쩌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보통 산으로 간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파트너를 잘하기 위해서는 같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같은 파트너한테 잘못 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파트너가 있기에 고맙게 얘기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군에서는 매년 우리 그 연초에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완료권역과 또 추진권역, 또 신규권역의 추진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지자체와 농어촌과에 같이 있는데, 또 이제 바로 금방 끝나는 거 아니고 하루쯤에 자면서 또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워크숍에서 진짜 권역의 문제점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진짜 완료권에서는 그 거주학 저 어려운 점을 거치하는 거주학 같습니까? 신규권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권역별로 상하반기에 걸쳐서 워크숍을 실시해서 진짜 권역의 문제점이 뭐인가 진단을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또 지자체 공무원이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기도 하고, 또 아니었을 때는 또 전문가를 모시고 그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참여 주체 간의 그 동기인데요. 우리 그 신규 권역을 선정할 때는 우리 군은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은 해당 읍면장님 교육을 시켰습니다. 담당 작가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예비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혀 행정에 이제 좀 필요하다면 자문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예비계획서에 대해서 별도로 그 투명한 선정 과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평가를,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추진위원장님, 우리 그 당시 추진위원장님 3분 오셨는데요. 그분들 참 어렵게 지금 당선됐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도. 농식품에서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 그 당선된 그 예비권역에 대해서 다시 역량과 주민 교육도 시키고, 제가 직접 그 개인 마을까지, 자연 마을까지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견학도 시키기도 하고, 또 전문가를 모셔서 직접 자문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해당은 안 될 겁니다만은 이후에 그 지자체 공무원님들 이제 부탁을 시킨 것이, 예비권역을 선정을 하면 이런 절차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넣었습니다.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만의, 아니 행정만의 주인이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이 전부 다 파트너, 전부 다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 자체는 지자체에서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진위에서 일 열심히 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참여해야만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무장을 기본계획 사업 대상자 선정되면은 사무장을 먼저 선임합니다. 아마 그 작년 말에 사업 대상 선정된 권역에 사무장 선정된 데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먼저 선정해서 먼저 수습을 합니다. 사무장 역할이 추진위원회 지원, 사업, 주민소득사업 지원, 그리고 홍보,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사무장님이 그걸 역할을 잘하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일부 6개월 동안 안 되면은 다시 1년 동안이라도 수습을 시킵니다. 실제 일 있으면 현재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장에게는 정말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다. 하고요. 실제 추진위원회와 행정의 교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참 좋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보고 뭔 저런 직원이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작년 말에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리를 서는 게 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자문위원으로 이촉돼서 또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로 지금 한들권역이라고 했는데, 기본계획 막 들어가는데 벌써 한 5번째 아마 자문을 해준 것 같아요. 우리 타 권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전화로도 자문도 하기도 하고, 직접 필요도 하면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시, 그렇게 해야만 우리 같이 사는 거지. 우리 이제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이게 그만둔 것보다도 그런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운영관리 부분에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적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돼요. 집에 가실 때 꼭 잊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번역사업에는 4가지 기능별로 아이템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시설이 있고, 소득사업이 있고, 경관사업이 있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로 이제 잘 아시는 기초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대부분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직접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기요금 누가 냅니까? 다음에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기요금 다 내야 됩니다. 세금도 다 내야 됩니다. 관리, 운영관리함에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게요. 각 번역마다 번역 활성화 센터가 있습니다. 크게 지갖고 뭐겠습니까? 실제 번역 활성화 역할이 뭔지 압니까? 사무실 기능하고 회의 기능입니다. 요걸 처음에는 우리 80병을 계획했어요. 근데 어디 번역이 엄청 크대요. 한 달에 정기요금이 5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일로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게끔 해야 됩니다. 짐을 심어더라도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짐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됐더라도 시행계획 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계획 수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명심하세요. 진짜 꼭 그냥 활성화센터뿐만 아니라 정말 부지 자체도 과연 운영이 가능한가를 일단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소득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때 운영주체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보통 운영주체 안 오고 그냥 바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협약서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다음에 번역으로 발전기금 몇 프로를 환원할 것인가, 또 사업 시행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올해 지침에 이렇게 바뀌었대요. 투자 비율에 따라서 소유권을 준다. 그거 좀 이제 명심하세요. 좀 바뀐 것이 그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인적으로 사업을 많이 저렇게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번역 있는 전시에서 하자. 그런 내용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일로 이제 우리 번역의 운영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서 요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연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잘못하시면은 요 부분을 못하시면 다음에 사업을 마무리 해놓고도 운영이 안 되는 번역이 많습니다. 정말 요 부분에 사업비 한 10%, 8%에 10% 정도 해당되는데 이 부분 자체는 좀 우리 지자체나 추진위원회나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나 정말 지자체에서는 좀 잘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꼭 좀 참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고요. 이제 요 4개 기하가 있습니다. 한 기하만 멈춰도 어떻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우리 지자체나 우리 농어촌공사나 추진위원회 정말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맞게 돌아가야 돼. 한쪽만 넣는데 빨리 돌아가도 안 됩니다. 같이 잘 할 수 하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에 돌아가셔서 진짜 꿈을 야무지게 꿔야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따뜻한 남쪽 나라 제주도 서귀포 가시리 마을에서 권역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위원장 안봉수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면서 좀 특이함을 느낄 것입니다. 가시리 문화를 입다. 여러분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재미있게 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가장 성공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마을의 고유의 전통 문화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문화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소득사업이다, 경관개선 사업이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우리 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드릴 부분 말씀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64년 전 1948년 제주의 가장 큰 비극인 4.3 사건에서 300호 가구에 1000여 명이 살았었습니다마는 전체 가구가 전소가 당하고 50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밖으로와 외부와의 소통이 빗장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마을에서 주민들은 마을 사업에 무관심하고 외지인들에게 배타적인 마음이 먼저 앞섰죠. 그러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그리고 신문화공간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우리 마을의 공동체 사업을 만들어 갔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비계획을 앞서 예비계획을 만들 때부터도 저는 컨설팅에 맡기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서툰 손놀림을 하면서 예비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기본계획서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하향식 사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조사를 했습니다. 욕구조사를.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본계획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서가 수립이 되었는데 사업을 시행을 하려 하다 보니까 사회가 많이 바뀌죠. 3년이면은 지금 강사에 바뀐다 합니다. 예비계획서에 만든 것을 기본계획서에 집어넣고 기본계획서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분명 사회가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계획 설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함에도 가끔 보면은 지자체에서는 일이 버거워서 일이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무슨 지적을 당할까 봐서 이 설계 변경하는 거에 무척 주저주저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기 계신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 지역 주민들이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필히 꼭 도움을 줘서 설계 변경하는데도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주민들을 하나로 모아가는데 중점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의 자원조사를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원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문화, 역사, 생태, 환경의 자원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신랑 인사들 아니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떤 소질을 갖고 있는지 우리 마을에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시설물들이 우리 마을에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채꽃 단지가 있습니다만은 약 10만 평의 유채꽃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마을이 유채꽃이 무척 유명했던 마을입니다. 올해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유채꽃 축제를 합니다. 열흘간 합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습니다. 유채꽃 축제. 이러한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행정에다가 관여를 좀 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것을 따내었습니다. 그 외에 다목적 광장 유채꽃 프라자, 문화센터, 목공방, 창작지원센터 등을 지어서 여기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소통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권역마다 마을이 있고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구조를 이원화시켰습니다.
마을과 추진위원회를 달리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유채꽃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위원회라 하여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신문화 공간조성 사업 그리고 그 외에 마을에서 위탁한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연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 있죠. 주민들이 하고 싶은 교육, 듣고 싶은 교육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 있으면은 하였고, 그리고 선진이견락 같은 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목적이 있는 선진이견락을 하였습니다. 이번 선진이견락은 무엇을 보러 가겠다. 엊그제 1월 26일 날도 충남 청량 알프스 마을에 얼음 분수 축제를 18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는 우리도 유채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축제를 하고 있는 마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무척 지역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하고 파트별로 분임조를 만들었습니다. 선진이랑 가서 소득사업을 본 분이 쪽 그리고 시설을 볼 사람들, 시험을 볼 사람을 만들고 가서 선진이 견학이 끝나면 돌아와서 꼭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갖고 사진 보고 전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여한 분들이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축제면 축제, 건물이면 건물, 아니면은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마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저분들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행착오가 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 스토리텔링을 많이 만들자 하죠. 주민들끼리만 스토리텔링 만들어봐도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화 작가를 한번 집어넣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십시오. 분명 성공한 마을 스토리텔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들 연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그들이 가져다가 우리 마을에 시설을 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문화가 우리 소통이 물꼬를 터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아주 보잘것없는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러한 건축물로 외장을 바꾸고 내부 시설 역시 허접하게 있었습니다만은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툴러서.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교육, 홍보, 전시, 교육 모든 것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여성들은 대모임까지도 여기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중심부의 지역주민들 소통의 공간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센터라고 해서 지어진 데 가보면 너무 웅장하고 지역주민들이 접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런 센터는 센터 역할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를 꼭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창작 지원센터를 하나 지었습니다. 외부에서 도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마을에 레지던시 사업을 해서 초청을 해서 살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마을에서는 그분들이 창작에 대한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주일에 하루씩은 꼭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작업을 해달라 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마을에 문화를 입혀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많은 동아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과 문화와 그리고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돈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하고 있는 문화 동아리입니다. 가시리 밴드, 타악 동아리, 국궁 동아리, 댄스 동아리, 어린이 댄스 스포츠, 기공 동아리 등등 12개의 문화학교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동아리들을 위주로 하여서 마을 축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리 마을 축제를 해보았습니다. 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지역 축제, 관광 축제, 특산물 축제, 마을 축제. 우리 농촌마을에서 구분을 해보면 이 4개 정도 구분이 되겠죠. 저는 오늘 여기서는 마을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에 의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하였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단계, 평가 단계까지 전문가들이
거의 뭐 컨설팅 회사, 이벤트 회사에 의뢰를 안 하고 축제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약 200여 명이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무대는 우리 마을 문화센터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봄에는 이쪽은 축제를 합니다. 여름에는 세계 트레일러 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지구력 승마 대회를 하고, 겨울에는 문화축제를 해서 사계절 마을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설로 축제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힘은 문화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농 기촌자만 작년에도 8가구에 2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마을로 마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도릉연대 교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배정된 신임 사무관님들도 15명이 오셨더라고요. 배우 권혜유 탤런트가 우리 마을에 온 적이 있었고,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찾아와서 마을의 홍보 첨백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동아리, 앞서 말한 문화동아리 발표회를 작년 12월 27일 날 하였습니다. 2시간 반 하려 했는데 4시간을 하더라고요. 외부 공연팀 하나도 없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힘내어 중심 운나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은 소득 사업을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 대한 고용보다는 소득을 올린 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마을 고유의 누나는 피해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마을에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동아리를 구성함으로써 마을이 올바른 공동체 형성 및 배려와 이해라는 마인드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 등 주민들이 즐거워하는 문화성을 통해 지역 주민이 균등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이 잠재력이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모든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할 수 있는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젊음과 지원 체제가 있을 때 농촌이 붕괴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큰 젊음 그리고 열정 갖고 가셔서 모든 마을,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번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 번역입니다. 이 임실은 고추하고 치즈로 유명합니다. 임실이라는 말이 알차고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임실군에 오수면이 있습니다. 오수는 의견대가 열리는 곳이죠. 대오자 나무 숫자를 씁니다. 신라 말에 수레치에 들판에서 잠을 자는 이 주인을 구하고 죽은 그 충견 이야기로 유명하죠. 이 오수면에 둔덕 번역이 있습니다. 이 둔덕 번역은 법정리 6개 그리고 행정리 8개 마을입니다. 2009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3년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총 사업비는 63억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단계 사업이 종료되었고 작년에 중간 점검에서 우수 번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수. 저희는 지금 이제 올해 2단계 사업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보시는 이제 그 화면은 둔덕 번역의 브랜드입니다. 작년에 개발이 됐는데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분대기는 이제 둔덕, 둔치, 언덕의 그 전라도 강원입니다. 분대기라는 브랜드를 갖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잠깐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덕 번역
방문자 센터가 있는 마을이 둔덕리입니다. 이 둔덕리는 조선왕조 이씨들의 후손들의 집성촌이죠. 그래서 시족 중심의 그런 마을이고요. 네. 네, 떨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조선조에 그 세종 이방원이 있죠. 이방원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가 양녕대군, 둘째가 효령, 그리고 셋째가 충녕이죠. 이 충녕대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그분의 형님이신 효령대군의 후손이 그 지역에 낭랑을 해서 집성을 이룬 집성촌입니다. 저희가 브랜드를 군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 전통이 살아있어야 농촌의 미래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군대기라는 그 브랜드 위에 그 한옥으로 그림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을 천년을 담다라고 했습니다. 이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권역에서 앞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캐릭터 그리고 홈페이지 이 둔덕권역의 얼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사무장을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하나로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는 거는 이제 먼저 사무장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권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경험, 또 저의 작은 비전과 바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장의 역할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중간 매개체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사무관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권역 주민들에게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농어촌 봉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현장에 와서 그 현장의 소리를 자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스스로 움직여야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됩니다. 중간에 사무장은 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마을과 친해지기입니다. 저는 이제 권역 주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된 사무장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사무장이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식은 버리고 내가 그 직접 권역 주민이 돼서 속에 들어가서 마을과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마을의 인적 역량을 파악하고 발굴해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이 있으면 불만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캐치를 하고 그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성취감을 조성하면서 스스로 성장해 가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죠. 작지만. 그래서 그것이 발전의 기회가 돼서 저와 같은,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사무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무장으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을 만들기의 조력자입니다. 마을과 권역과 중간에 그 권역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장은 때로는 친구처럼, 동료처럼, 동반자처럼 단기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장이 이 사업이 끝나고 5년 후에도 사무장을 그만두고 이 마을에 사무장이 없을 때 이 마을에 오는 어떤 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아니어도 권역 주민이 나중에 사무장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5년 동안의 연습을 하는 것이죠. 사무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한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입니다. 농촌공사나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육들은 권역과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교육을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은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받으려고 다녔고,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개인적인 사비를 통해서
많이 그 교육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 진행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리더 양성 과정, 그다음에 농어촌 축제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과 주민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동기부여는 꿈과 희망이 짝을 이룰 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다면 동기부여라는 말은 이제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꿈을 심어주는 작은 경험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꿈을 심어주면 이 동기부여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마을 소식지 같은 경우는 일일이 가가호 돌아다니면서 직접 마을 분들과 대면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듣고, 마을의 일일이 대소사라든가 행사에 관해서 듣고, 이렇게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각종 마을의 행사, 그다음에 시, 군, 지자체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축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부러 찾아가서 체험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험 진행을 한다든가 곤역을 홍보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무장 혼자는 굉장히 힘들고요. 지자체나 곤역에서 도와주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임실군 관내는 총 5개의 곤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4개 곤역, 박사골, 그다음에 12연주, 선담 곤역이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축제에 참여해서 저희가 이제 곤역, 농산물 전시, 그리고 체험 부스를 운영해서 곤역 홍보도 하고요. 학생들은 이제 농촌 봉사 활동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MT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죠. 이 행사로 인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그 자식들과 같이 이 마을을 끊임없이 찾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축제, 이 행사의 굉장히 기본 토대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에 농화를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 임실군 특히 오수면은 저희 곤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령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제가 사무장을 하다 보니까 성공한 곤역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 둔덕 곤역이 2번째 곤역입니다. 첫 번째 곤역에서는 이제 사업 4년차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사업 종료하고 1년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제 곤역이 이제 둔덕 곤역인데, 둔덕 곤역에는 2010년도 2월에 입사를 해서 올해 횟수로 이제 3년째가 돼갑니다. 제가 곤역 초창기 처음에 일했던 곤역에서는 저도 사무장이 뭔지 잘 몰랐었고 아무것도 이렇게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이제 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장의 업무가 있습니다. 회의록을 기록한다던가 회의 준비를 한다던가 체험 진행이라던가 여러 가지 회계, 장부 정리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약간의 교육이나 이제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사무장의 적극적인 의견을 대진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권역들의 대부분의 사무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무장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많이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 기본적이죠. 그래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소통, 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교육 과정 수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시작한 번역들 선배 사무장님들하고의 어떤 소통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 적극적으로 이 전국 번역 농촌마을 사업하는 번역 사무장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를 얻어가고 거기에 그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발전시키는 게 사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의 짧은 경험인데, 제가 이제 둔덕번역에 갔을 때는 이제 상황이 이랬습니다. 추진위원회 이제 갈등이 좀 있었죠. 그리고 마을 간의 어떤 이해관계라던가 사업에 대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주민분들의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한계입니다. 어떤 견학을 간다던가 했을 때 관광 차원에 그래서 부모님들을 보낸다던가 부부가 온다던가 이런 식의 그런 견학이었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님이 저희는 이제 종합평가, 중간평가 앞두고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사퇴로 인해서 약간 위원회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한 끝에 생각한 게 워크숍을 개최를 해보자라는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우수 번역의 그 위원장 사무장님을 초청을 해서 1박 2일 동안 저희 마을에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행정, 그리고 주민, 그 다음에 마을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리고 대화의 장을 열면서 둔덕번역의 문제점이 뭐고 향후 어떻게 하면 발전 방향을 이제 모색하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시작하는 번역들의 그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조직이라던가 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수를 받고 이 마을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을 깊게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요. 저희가 이제 화합 차원에서 축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축제를 기획했는데 정말 저희는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작고 초라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주도한 정말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마을이 이제 윷놀이를 통해서 경합을 붙였고요. 또 여기에 진행하는 사회, 그 다음에 출연진들 모두는 주민분들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가장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을 사회자로 뽑았는데 너무 떨린다고 갑자기 이제 취소를 하셔서 사회는 제가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색스폰을 불고 있는 출연하신 분은 우리 오수면의 도면장님이십니다. 색스폰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다고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괜찮다고 저희가 이제 섭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래자랑을 이제 했는데 각 마을에 이제 그 이장님들 그리고 위원장님, 강사 이분들이 이제 초대 가수가 돼서 중간중간에 흥을 돋구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전통혼례 포토전을 만들어서 저희가 옛날 사진들을 모아서 전시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 저렇게 입어보고 사진 찍는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본회에서 음식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그 준비하는 과정, 행사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면 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됐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약간씩 이제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끝나고 바로 저희는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을 가서 저희가 이제 여러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 듣고 현장도 둘러보고 하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사업에 대한 다른 각도의 시각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추면서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준대기 분야에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꿈을 갖게 되고 동기가 유발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술 심리 치료입니다. 임실구는 다문화 과정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전공한 게 지금 미술 심리 치료인데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미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체험을 하고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도시민들을 이 센터로 유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미술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데 예비 체험 운영 진행자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굴을 못했고 지금 이제 그 발굴 중에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키워서 그러니까 제2, 제3회 저와 같은 사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한과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부제로 여러 가지 미술을 가지고 공예하는 거, 계절별로도 이제 농산물 체험이 있죠. 일단 비전과 바램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권역과 행정, 공사를 연결하고, 권역과 주민, 방문객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장과 사무장을 연결해주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근도 권역 사무장은 이런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말에는 정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가 된다고 하는데 같은 말도 여러 번 반복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성공은 눈앞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 권역도 그런 성공하고 발전하는 그런 권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역도 그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는 이 사업의 추진 주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1. 제1의 질문은 뭐냐 그러면 이 권역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이 아니고 여러 개의 말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자연히 여러분 그와 추진과 관련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또 늘어나고 주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하게 되고 아까 보니까 가시리 권역의 경우에 전문가를 엄청 많이 어떻게 잘 뽑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전문가와 연대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 이렇게 주체가 옛날에는 단일 주체였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주체의 방식으로 변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구 박사께 말씀드려볼까요? 저도 쇼를 잘 못하기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별로 재미없을 텐데 그 자리가 많이 비고 그래서 제가 조금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할까 싶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주로 마을종합개발사업 면서주의 사업의 초기 단계이라 그러면 아마 앞으로 겪어야 될 이야기도 많으니까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린다는 점에서 조금 딱딱한 이야기라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현수막에 보면 마을 만들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을은 그냥 있는데 왜 만드냐고 하느냐. 이게 아마 농식품부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기로는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를 쓰기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마을 가꾸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마을 가꾸기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뀌었다는 게 큰 흐름의 변화라 봅니다. 이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 자체는 90년대 중반에 도시 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 시작했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19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방자치 선거가 시작된 해입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고 의원 선거가 92년도에 있고 95년도에 다시장 선거가 있었죠. 92년도부터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우리 지역들을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용어가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였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주로 쓰다가 한동안 농촌 지역에서는 마을 가꾸기로 표현되다가 다시 마을 만들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다만 우리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할 뿐만 아니고 이게 행정 사비건이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당연히 마을이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행정 공무원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가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공무원도 계시고 주민도 계시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공부받는 게 이게 그냥 시대적인 흐름인 겁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오늘 형식은 아마 농식품부 주관 행사 중에 이런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을 갖춘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론을 우리 스스로 많이 고민했던 결과라 보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은 포괄보조금 제도라든지 새로운 제도를 많이 내면서 주민주도 상향식의 그런 방법론을 끊임없이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 주민분들, 공무원분들은 여전히 앉아가지고 시대 흐름에 못 쫓아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좀 더 빨리 변해가지 않으면 이 협력하는 관계를 빨리 만들지 않으면 농촌이, 농업이 어떻게 될지 아마 5년, 10년, 15년 앞을 내다보면 답이 보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뭔가 바꾸지 않으면 이 협력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런 위기감도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바뀌어간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게 여러 사람이 참여한 것이 어떤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분과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협조적이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아까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분도권역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쪽에 박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까 전문가라는 말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무장으로서 경험했던 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협조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든다던가 협의체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종합평가에 굉장히 점수로 많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는 가짜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출자도 안 했는데 출자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상으로 많이 꾸미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제 임실 같은 경우는 사무장 협의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권역이 지금 5개 권역인데 지금 4개 권역이 저희가 모여가지고 월마다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군에 들어가서 2주에 한 번씩 또 군 지자체 담당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장 첫 걸음은 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것을 서류상으로 만들지 말고 실제로 작동시켜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3,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권역 사업 및 읍면 소재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체는 뭐 전문가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지만 사실은 주민 조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주민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주민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성현 박사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그런 내용들,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역량들이 정말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내지는 또
사업이 가장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결국은 이 사업이 왜 만들어졌고 우리 번역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이 모여신 여러분들께서 왜 우리가 면소지지, 문면소지지 사업이 필요하고 관역정비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번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고 그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활용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번역 내에서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학습하고 교육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이외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구체적인 소득 사업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기술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또 그 운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남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부 다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특성화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선진 사례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다. 선진 사례 지역을 이렇게 찾아가 보고 거기에서 느껴보고 성공한 그 사례가 어떤 부분들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또 어떤 부분들이 실패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가, 또 우리 번역에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베끼기가 아닌 우리 번역의 적절한 내용들을 이렇게 수출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 다양한 형태의 학습들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과정들을 끌어나가는 가운데서 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진행할 수 있으면서도 나 스스로가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주민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대방의 의견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술, 그런 소통의 역량,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이거 사실은 이게 농촌 권역 사업 또는 읍면 소재지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첫 단추는 그 마을의 어떤 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을 발굴해서 그것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좀 기술적 역량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런 기술적 역량과 개인의 소통의 역량도 아울러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박사께서도 지적했듯이 사실은 그 농촌 개발에 있어서의 첫 단추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가구와는 달리, 여러분 제가 옛날에 뭐 70년, 80년대 때에 농촌 개발 현장에 가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마을을 개발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시처럼 해주세요. 도시처럼 편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왜 그랬는가를 내가 이제 되돌려 생각하니까 그 당시 주로 도로 낳고 농로 낳고 주거 환경 개선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이제 되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이제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안 계시고 도시와는 다르게 해주세요. 이게 1번이고, 그게 이제 또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웃 마을과 다르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럼 이웃 마을과 어떻게 다르게 하나? 벌써 몇백 개가 지금 마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출발은 가장 중요한 게 그 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제 지정을 받으셨는데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어떻게 이걸
발굴할 건가 하는 거기서 출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그 다양한 자원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부장님 에센스를 한번. 저는 시골에 태어났습니다만은 자라기는 부산서,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계속 자랐는데 시골을 왔다 갔다 하고 매년 많이 다녔죠. 그런 경험을 지금 생각해 보면 농촌에 지금 없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없어진 게 많이 있죠.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와가지고 시골에 이런 걸 느끼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왔는데 도시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이렇게 하룻밤 이틀 자고 이렇게 하면 겉모습은 도시하고 분명히 다른데 내용상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뭐가 다르냐? 제가 첫 번째로 물과 공기가 깨끗하냐? 정말 지저분해졌습니다. 물 지저분해졌고 공기 깨끗하냐? 축사가 난립하면서 냄새가 정말 많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가장 농촌답고 농촌이 가장 큰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과 공기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고 주변에 쓰레기도 왜 이리 많은지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하고 도로 여러 가지 정비는 했습니다만은 덩굴 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사라지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담장 같은데 호박 줄기도 올리고 포도밭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주변에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시골 사람들, 도시 사람 와가지고 그걸 안 보인다 그럽니다. 세 번째, 아이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거든요. 누가 자식 데리고 와가지고 체험하러 왔는데 동네 애들이 안 보여요. 같이 놀 애들이 없습니다. 그 동네 인심, 예전만 못한다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가장 좋은 자원은 뭐냐 그러면 농촌다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유지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재생할 거냐, 우리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시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고 봅니다. 돈 버는 건 수단인 겁니다. 농촌다움을 좀 더 회복하는 것, 농촌다움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좀 더 토론이 필요하겠죠. 이제까지 각도와는 좀 다른 새로운 관점의 자원 발굴이라는 면에서 조금 보탬이 될 만한 말이 있으면 한번. 기존의 그 자원을 이용을 해서 마을 개발에 연결을 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체로 유형의 자원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방금 전에 김인자 정장님 얘기했던 어떤 그 전통적인 그 유산이라든가 또는 유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또 농특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개발과 연결을 시켰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화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문화라고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소설가와 연결된 어떤 문학적 배경이 된다든지 영화 촬영지가 된다든지 사진을 찍기 좋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진 작가들의 어떤 배경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음악과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작곡가들이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앞으로의 그 자원 그 활용의 한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관여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개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전유성 씨 그 개그맨이 경상북도 모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유성 씨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형태들이 새롭게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경남 하동을 갔다 왔는데 그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평사리 마을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 마을에 그러니까 문학적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사람들 발굴해내느냐 박경리 씨라고 하는 소설가를 발굴해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개발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걸로 본다면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배경과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스토리텔링 아니면 거기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방향이라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이제 그러면은 이런 자원이 발굴이 되면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이 없이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 권역 사업 및 읍면 소재 사업의 필수 코스가 꼭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는 수립해야 될 계획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걸 대강 좀 이 박사께서 설명을 좀. 연속으로 다른 계획을 주시네요. 대개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권역 정비 사업이나 읍면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우선은 이 사업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 기본 계획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권역 정비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제 이미 다 발표가 되었던 내용들이지만 기초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그 기반 시설 사업 내지는 소득 사업 그리고 경관 정비 사업, 그다음에 이제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대략적인 방향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방향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이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실시 계획이 다시금 선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 실시 계획은 그 계획서를 보고 곧바로 구체적인 내용물 하나하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건축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뭐 2층짜리 건물을 한 30평 정도로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정도는 이제 기본 계획인 거고, 2층짜리 3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창문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문은 어느 위치에 내야 되고, 벽체의 두께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추어서 계획 수립하는 것, 그게 이제 실시 계획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계획이 끝나면 계획을 실천을 이제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마을 경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제 계획이 끝나고 사업 시행을 하고 운영 단계에는 주로 무슨 일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질문이 되겠는데, 이것도 김민재 사무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12월 말에 견학을 갔다 와서 근데 견학 중에 준대기 우먼파워라는 부녀의 조직을 결성을 했습니다. 축제 워크숍 끝나고 축제 끝나고 그다음에 견학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의기투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 나중에 사업 후에 방문자 센터가 생기는데, 이 센터를 운영할 실무 담당 운영 조직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그 규칙을 세우고 어떤 역할 분담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체험본과하고 숙박하고 식당 운영본과 그리고 홍보본과 그다음에 총무본과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다 선출을 하고요. 이 둔대기 우먼파워의 회장님하고 총무님은 당연히 그 추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됐고요. 회의에 참석할 또 권한이 또 생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둔덕이 우먼파워가 인재 조직을 결성해서 저희가 지금 네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우리가 권역에 가면 방문객들이 오죠. 그 다음에 타 권역에서 또 선진지 견학을 옵니다. 이럴 때 숙박이나 그 다음에 식당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과를 조성하지 않고 역할 분담이 없으면 조직이 운영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사무장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식당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 음식에서 조금 좀 더 이렇게 그 가미를 해서 우리 둔대기 그만의 음식을 좀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부를 처음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3월에는 이제 쑥버무리 이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한 상이 차려지면
저희가 권역에서 오는 식사는 보통 5,000원에서 6,000원, 많게는 7,000원까지 가는데 저희는 이제 8,000원에 정해서 우리가 8,000원에 상당하는 식단을 개발해서 우리가 그걸로 밀고 나가자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 조직 체계의 역할 분담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도권역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네, 고맙습니다. 조금 요 부분은 이제 아까도 모두에 제가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그 마을 단위도 시설 운영 차원은 좀 벗어나야 되겠다. 좀 더 개념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좀 마을 경영자라는 그런 시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보태 주시면 좋겠네요. 뭐 경영 이러니까 무슨 기업에 있는 회사분 뭐 사장님이 하는 그런 거라고 용어상 그렇게 떠올릴 수도 있는데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편에 보면 마을의 리더시잖아요. 리더시니까 마을 전체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한편에 기업의 사장 같은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의 리더로서 권역의 리더로서 앞으로 이 권역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에 마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좀 날 풀리면 농사일로 바쁘시겠지만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왜 저 마을은 저걸 하는데 우리 마을은 이게 안 해? 우리 마을 저거 하게끔 해줘. 이장님 저 못 나가지고 발언권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불만들을 해달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다 보면 결국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 가지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권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답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냐 그러면 아까 가시리 권역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인 마을 운영을 위한 마을 전체의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되고 아까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수익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조직도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었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그 수익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조직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승윤 박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수익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영을 해서 얼마만큼 그 사업 효율을 높이고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현재 농촌 지역의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이제 사업의 형태를 이렇게 살펴보면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뭐 마을 기업 사업도 있고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형태도 있고 또 우리 농촌 마을과 관련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가운데는 뭐 농어촌 공동체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 또 지금 이 권역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소득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조직의 형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법인을 만들어라 그러는데 법인의 형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식회사 법인도 있을 수도 있고 영농조합 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 영농회사 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 권역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 특성에 기반을 해서 그 법인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수익과 관련된 그 법인의 형태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익과 더불어서 우리 그 수익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주민들 간에 있어서의 유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을 훼손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 이러한 수익 사업과 관련된 형태의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 전체적인 공동체성의 유지 또 일부가 관련되는 주민의 수익 사업의 균형과 조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는 생생한 이제 이 현장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초대해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한
또 10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는 대로 첫 번째는 마을은 주민이 변화시키고 주민은 좀 학습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게 협의체 같은 걸 만드는데 작동이 안 되니까 좀 작동을 시키는. 세 번째는 특히 리더에게 감동을 주는 역량, 또 역지사지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역량을 좀 키우십시오. 이런 바람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자원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는 너무 많이 활용돼 가지고 이제는 좀 새로운 시각에서 마을 자원을 쳐다볼 필요가 있다. 모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각, 아까 문화, 생물 다양성 등을 포함해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촌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순환대입니다. 1차, 2차, 3차 산업 연결되는 이른바 6차라고 그러죠. 그런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여섯 번째는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인데 첫 계획부터 잘 세워야 된다. 잘 만든 기본 계획이 그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해야지. 처음에는 관심 안 가지다가 뒤에 실시 계획 가면 이게 또 그냥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그 다음에 계획 수립에 여러분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그 계획 수립이라는 말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계획입니다. 그냥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뭘 짓느냐. 그래서 꼭 참여하시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옳으면 승복하세요. 합리적 의사결정에 승복하는 민주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좀 소득사업을 하시는데 마을 능력에 맞는 소득사업과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아홉 번째는 마을 주민 모두 참여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새로 좀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마 여기서 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2, 3분 시간 주시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마을 개발이 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농촌 공간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의 역량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농촌 공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권역사업이고 곧 읍면소리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쳐야 됩니다. 혹시 과장님 한 1분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우리 패널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군청에서 일반 농산어촌 중에 번역단위 종합경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표 제의를 받고 사실 조금 망설였습니다. 크게 일하면서 내세울 게 있을까 해서 좀 망설였는데 그래도 제가 한 몇 년 2008년부터 이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추진하면서 그래도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잘했구나.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렵고 힘들게 진행했던 부분도 있구나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소나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농식부 관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런 발표 경험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발표를 하게 돼서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다 하셨거나 아니면 기본계획을 앞에 두고 계신 권역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실시 설계할 때 정말 꼼꼼히 알뜰히 그 계획을 세워야만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지장 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권역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은 앞에 나와 있듯이 거래나 경기, 놀이 따위에서 둘이 팀을 이루거나 짝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저희 권역 사업에서 파트너십은 여기 계신 지역 주민과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얼마만큼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안 되느냐가 이렇게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세 개의 축 중에 어느 하나만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유리공은 떨어져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은 이 사업, 권역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게 어렵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컨설팅하고 도와줄 전문가들은 어떤 걸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줬을 때 그분들은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은 또 지역의 컨설팅에 어떻게 해줘야지 그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좀 서로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도와주고 한다 보면 세 개의 축이 최대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들었든지 아니면 주민 스스로 견학을 다니면서 이 사업을 이해를 하셨든지 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저희 권역 사례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견학을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일반적으로 견학을 가면 그 지역이 참 잘된 데는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면 자연자원도 좋습니다. 수려한 그 경관도 있고 또 좋은 리더들이 계십니다. 선진지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갔다 오시면서 버스 안에서 야 이거 거기 가보니까 동네가 보통이 아니던데 야 이거 우리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뭐 자원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야 이거 우리한테는 못하는 사업 아니야 하고 자신감을 놓고 좀 허탈해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버스 안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저렇게 오지입니다. 오지에 사시는 분들을 오지를 개발하자,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사업을 안 하면 어디다 하느냐. 자,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화합하고 열정을 모아보자.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저희가 4강을 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그게 선수 11명이 잘 뛰어서 4강을 했겠습니까? 전 국민이 열정을 가지고 응원을 했기 때문에 4강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래서 저희 버스 안에서 주민들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좋다. 우리도 그럼 해보자. 꿈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팔도 높이 들고 소리도 질러보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한 700여 분하고 사회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시가 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유치를 기원하고 의지를 모으고 해서 시가 행진을 하면서 권역 사업이라 해가지고 몇 개 마을이 모여있는 사업만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면 전체가 같이 호응해주고 도와주고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순탄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행진을 통해서 면 전체에다 이 사업을 한다고 홍보도 하고 도와줄 것을 의지를 서로 이렇게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연계 협력하는 사업을 얼마만큼 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 효과가 더 높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역발전 협의체를 권역 단위별로 하지 않고
현재 6개 권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권역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마다 그 추진위원장이 사례를 얘기하고 어려운 거 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거를 같이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정보도 나누고 그런 것들을 서로 한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권역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면 소재지를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권역의 이장은 물론이고 면 사회단체장과 지방위원을 추진위원회에다 같이 포함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면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동참을 해주고 사회단체장과 의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면 현안 사업들을 다시 전체를 거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면 현안으로 있었던 그런 각종 사업들을 함께 좀 추진해보자. 그래서 총 7개 정도 사업을 현안 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군수님과 각 부처에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배전솔로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사업이 결정되고 현재 견학을 가서 주민들이 그 시가지 정비 사업을 하니까 그 전선을 이 차제에 지중화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그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자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전선 지중화하는 사업비를 추가로 한전으로부터 12억을 확보해서 한전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마치고 곧 이제 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가 있는데요. 이 주천 파출소가 시가지 중심부에 있어갖고 거기 가장 교통이 혼란스럽고 혼잡스러운 데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파출소를 좀 이전하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의 번영에서 주축이 돼서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마치고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차제 파출소도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상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시행될지도 몰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소재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계획 사업도 좀 빨리 하자 해서 의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래가지고 그 도시계획 사업을 군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올리고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사업은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4가지 사업들이 연계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되다 보니까 이 시가지 그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비를 토대로 연계 협력 사업을 얼마만큼 더 끌어들이냐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세 번째,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공무원이지만 이 일을 하면서 가끔 내가 뭐 연출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공무원이 중심에 서서 권역의 주민과 컨설팅하는 전문가 사이에서 서로 중재를 시키고 조율하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늘 현장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회의가 다 아시다시피 농사철에는 낮에 할 수가 없어요. 농사일이 바빠서. 그래서 밤 8시에 주로 회의를 하는데 처음에 회의할 때는 주민들의 회의 기법이 익숙치 않아서 11시까지 회의를 해도 회의의 결론을 못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회의하는 방법, 기법도 좀 말씀드리고 또 현장에서 어떤 사업 계획들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공무원이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 업무를 다양하게 봤기 때문에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는 공무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슨 사업 계획들이 나오면 그게 관계법상 하자가 있는지 사업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코칭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이렇게 입안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럼 무슨 법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들었을 때 허탈감과 어떤 그런 갈등을 현장에서 사전에 다 이렇게 차단하면서 또 시행착오도 줄여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여기 권역 주민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 계획이 잡히면서 시설하게 이제 어떤 계획이 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시설 규모나 예산 규모나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정말 나중에 주민들이 운영하셔야 되니까 유지 관리까지 정말 꼭 생각하셔가지고 시설을 좀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권역에서 늘 말씀드리는데 정말 내 집 짓듯이 시설물 계획을 한다면 정말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실시계획 수립할 때 정말 내 집 설계하듯이 보면 더 가까이서 보면서 이렇게 좀 구상해 주셨으면 일들이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잘 풀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일을 하면서 그 밤으로 하도 많이 다녀서 그런지 올빼미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권역 사업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2004년도 시책이 시작됐지만 어쨌든 사정을 그때는 못하고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무보직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담부서를 미처 못 만들어서 만들기 전까지 보직 없이 좀 일을 해라 해서 무보직으로 일을 하다가 2008년도에 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권역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참 제가 하고 싶었고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권역에다가 40억에서 70억 정도의 사업비를 그것도 주민들의 100% 희망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옆에서 공무원들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일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서 논의를 하면 그 권역에 그런 사업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사업비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겠구나. 이게 어떤 공무원의 사명감 이전에 내가 조금 더 하면 지역에 그런 수혜가 갈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도 군청에서 권역에 가서 이런 사업 하세요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00% 주민들이 다 희망하는 사업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하고 군청하고 갈등 생기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없고 못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고집스럽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이제 공직 내부에서는 조금 문제도 있었어요. 직원하고도 일이 너무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그러니까 힘들어하죠 조금. 그래서 힘들어하는 걸 제가 좀 같이 이렇게 끌어가는 과정에서 좀 갈등도 있긴 했는데 좀 지금 다 해결 잘 돼서 슬기롭게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려웠던 거는 권역 추진위원장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장이 바뀌면 저희도 문제를 갖고 갔었냐면 권역에서 생각했던 컨셉이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리더십이 잠깐 부재가 되면서 없어지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갑자기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 권역은 사업 계획이 취소돼서 결국 그 사업 계획을 포기를 한 거죠. 주민들이 포기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가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사업이 1년 정도 늦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권역에는 추진위원도 있고 추진위원장도 있지만 이분들이 정말 바뀌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위원장은. 계속 이 사업을 끌고 나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열심히 권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이러면 주민도 많이 도와줍니다. 또 주민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 가만히 있을 공무원도 없습니다. 공무원도 정말 권역에 가서 주민과 같이 열심히 일을 잘 합니다. 예, 끝으로 역지사지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를 해보자는 건데 정의하면 저는 배려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와 공무원을 각자 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서 모아서 일을 하시면 일이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 첫 번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는 그 파트너가 각자가 어떤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파트너십으로 일을 진행해 주신다 그러면 번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말씀 끝까지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의 칠갑산권역 운영위원장 최광수입니다. 봄비가 좀 왔죠? 광양에 좀 내실이 좀 하여튼 피고요. 또 구례에 또 산수유가 좀 피는 거예요. 근데 또 강원도에서는 또 눈소식이 참 큰 나라인데, 또 우리 중심에서, 천안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쳐보실래요? 이 박수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기에 앞으로 우리 농촌은 가히 비전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이제 동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2009년도에 만든 거예요. 저희 칠갑산권역이 2004년도에 선정이 돼서 2009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 2009년도에 사업을 이미 시작을 해서 그 해에 한 10만 명 정도가 칠갑산권역을 다녀갔습니다. 얼음 축제를 했고요. 왜 제가 굳이 2009년도에 나온 동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사업이 추진 단계와 운영 단계가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년은 추진 단계고 5년은 그 뒤에 운영 단계를 말씀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쉽지가 않아요. 추진과 운영이 병행이 돼서 모든 하드웨어 사업이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바로 운영 체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비를 써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한테 시간이 지금 뭐 15분인데 뭐 벌써 동영상 보니 반은 갔네요. 간단히 말씀드려요. 그냥 넘기세요. 애니메이션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저희 칠갑산 권역이요. 전국에서 두 번째 큰 권역이에요. 여기에 참여한 인구만 1,800명이고 620개 됩니다. 자, 권역이 크다는 자체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다수가 모여서 의견 통일을 하려면 쉽지 않아요. 반면에 장점을 보면요. 요즘 같은 지자체 시대에 이만한 인원을 가지고 권역을 끌고 간다는 자체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단점과 장점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넘기세요. 칠갑산권역이 2006년도 1단계 평가에서 전국에서 꼴찌를 가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왜 페널티를 받았냐면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5개 마을, 법정리 5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그 기본계획 하나 다 넣다 보니까 그렇게 힘이 들어요. 5개 마을에서 한 30가지가 되는 30개가 넘는 사업을 기본계획을 해놓고 보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행 변경을 해서 전부 수정을 해가지고 이 알프스 마을, 알프스 마을, 권역에서 제일 작은 알프스 마을에다 총사업비 60%를 갖다가 쏟아붓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그 소독사업부문에 넣고요. 이 두 군데다 사업을 집중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갈등이 생겼어요. 왜? 내 마을에다 준다는 돈을 갖다가 안 주고 두 마을에다 준다는 거기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느라고 2006년도 말까지 총사업비에 30% 써야 되는데 한 푼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아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칠갑산 권역이 존재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위에 똑같아요. 종합개발 사업이 틀은 거 똑같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사업 위에 있는 게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그래요. 밑에는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에요. 총사업비 90% 이상을 쓰는 이 사업을 이 10%도 안 되는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끌고 가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려면 첫째도 둘째도 열째도 첫째까지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 여러분 알프스 마을 나오셨죠? 알프스 마을에 언뜻 가보면요. 칠갑산권은 여기 황준환이처럼 보여요. 왜?
그 마을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그 마을 위원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장 체계 하나로 가다 보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힘을 할 기회가 없어. 자, 알프스마을 얼마나 전국에 최고하는 마을이 됐잖아요. 1년에 한 20만 명 다녀갑니다. 그 마을에는. 그 마을을 끌어가는 마을 위원장이 황준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하려면 주변에 사람을 키워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 사무장님들 나와서 멋진 모습 보여줬죠. 또 김경문 계장님. 자, 마을 주민, 마을 리더, 이런 사무장, 또 담당 공무원이 하나가 될 때 그 권역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드웨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염두에 둬야 할 게 바로 운영비입니다. 건물을 멋있게 지어놨는데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조달 못해가지고 쉬고 있는 권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질 적에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지자체에 가서요. 저희 도농교류센터 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자체에 가서 군수님한테 청양 출신 인사들 중에서 명함을 가지고 가시는 분 있으면 빼달라고 했어요. 그 명함을 받아보니까요. KBS 방송국의 PD국장도 청양 사람이에요. 2004년도에 국무총리 하시는 이해찬 총리님도 청양분이었습니다. 자, 시청에 가면 시의원도 있고, 구청에 후팀장도 있고. 자, 이런 분들 쫓아다니면서 이 건물을 지어놓을 테니, 이러한 시설 해놓을 테니 오셔서 도와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자, 또 하나, 중소기업들이요. 전국의 중소기업. 연수원이 없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질갑산 권역에다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연수원을 지어놓을 테니 마음대로 쓰십시오라는 부탁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1년 만에 졌어요.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바로 운영 들어간 거예요. 2007년도 2월 달에 건물 짓기 시작해서 11월 달에 준공해서 바로 운영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운영을 해서 벌어서 운영비를 조달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건물을 짓고 하드웨어 설정에는요, 반드시 그 지역 역량에 맞는 만큼만 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중소기업하고 연계할지 과정에서 필요한 운동장 기술이에요. 수영장 마찬가지. 소득사업도 마찬가지. 지역에 있는 특산물하고 소득사업 연계를 시키지 않으면 소득이 반감이 되는 겁니다. 자, 축제를 합니다. 축제. 얼음축제요. 10만 명 와요. 한 달 동안에. 여름에는 세계 조롱박 축제 합니다. 여기 또한 10만 명이 와요. 많이 오죠. 이게 몇만 명이 온다, 몇만 명이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을 다시 올 수 있게 만들고 한 번쯤 내가 다녀간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그냥 밀어주죠. 애니메이션도 하고. 자, 마을에 변화가 와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2004년도 권역이니까 벌써 한 8년 됐죠.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이러한 변화가 옵니다. 자율적으로 마을을 튀어나갈 수 있는 변화. 서로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갈 수 있는 상생의 변화. 또한 하드웨어적인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논밭에다가 논천평에다가 벼를 심지 않고 고두독 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발전이 된다. 자, 마을에 어떤 변화가 오냐? 주민 역량이 높아지죠. 질갑산 알프스 마을의 축제를 할 적에요. 75세 넘은 할머니가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분이 그런 걸 해봤습니까? 하지만 당당하게 앉아서 입장료를 다 받아냅니다. 리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위원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마을 리더가 탄생이 돼요. 마을 리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도와가야죠. 지자체, 마을, 주민, 또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변화가 갑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년만 좀 뜻을 고생하시면 2억에서 떨어지는 부가가치는 실로 상상 없을 만큼 사업 초기에 정량적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주민들한테 환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행복 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으면 저는 이 사업의 대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 드렸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명웅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저희 횡성 공금 금괴 권역은 작년 12월 말로 해서 이제 전체 5년차 사업이 끝났고요. 조금 이제 미진한 사업이 남아 있어서 올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역 사무장을 맡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보람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농촌마을 뭐 종합개발 사업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진행을 하시는데 저희 금괴권역이 뭐 이렇게 조금 소득 사업에 조금 이렇게 뭐 잘한다는 이제 어떤 그 개념적인 평이 있다 보니까 다른 권역이나 다른 마을 분들께서 한번 와서 뭐 좀 노하우를 같이 좀 소득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노하우를 좀 이렇게 많이 좀 공유를 해보자 이런 부탁이 있으셔서 제가 몇 개 권역을 이렇게 같이 이제 나가서 발표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추진위원장님들이나 또는 추진위원분들, 마을분들이 소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궁금해하시고 또 어려워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저희 권역을 소개해드린 것보다는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사무장을 맡으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또 소득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좀 수월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면들을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나 다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아마 기본계획을 세우신 권역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권역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권역 단위 사업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본계획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소득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그 기본계획 안에 너무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뭔 얘기냐면 소득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자세한 계획들이 너무 없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품 개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상품 개발을 단순히 박스를 디자인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것만 상품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소득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마케팅이 단순히 뭐 장터에다가 자바라 텐트 쳐놓고 농산물 파는 것이 마케팅이 아니고요. 소비자가 어떤 상품들을 원하는지 그 상품을 원하는 상품들을 우리가 어떤 원료를 가지고 만들 것인지 또 그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또 시장에 내놨을 때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겨서 우리 소득을 올릴 것인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마케팅 영역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기본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다 그러시면 지금부터라도 소득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목표가 세워지고 목적이 서셨다 그러면 그런 어떤 세부 계획들을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잘게 썰어서 어떤 계획을 짜지 않으시면 소득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농산물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 때 우리가 실현 가능한 상품들을 만들어야지 실현 불가능한 상품 우리가 습득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신다 그러면 또 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성공적인 사업은 소득사업은 딱 두 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상품을 잘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품을 잘 파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마 주변에 조그만 구멍가게부터 아니면 신문이나 TV를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는 대기업들 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흥하고 망하고 또 새로 일어나고 다시 또 자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잘 상품을 만들지 못하고
또 상품을 잘 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또 고민을 하시고 또 계획도 세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품을 잘 만들고 또 상품을 또 잘 팔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으시겠죠. 있으신데 제가 다니면서 이제 지금 아마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권역들이시고 또 준비하시는 단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좀 두 가지만 저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법인 설립입니다. 오늘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나는 어려우니까 잘 몰라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모르시면 배우셔야 되고요. 또 잘 모르면 법무사를 통하든 또 주변의 변호사를 통하든 관계 전문가들 이렇게 데리고 오셨더라도 아셔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법인 설립이 왜 중요하냐면 나라로 치면 헌법 근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법인을 갖고 계신 영농자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법인 설립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거의 대부분이 40만 원, 50만 원 주고 법무사에다가 맡기셨어요. 그죠? 법무사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 안에 문구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표준정관이라고 농농자법인이나 이런 데 표준정관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하셔가지고 문구 하나하나를 정말 잘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못 만들어 놓으시면 첫 단추를 잘못 끼시게 되면 나중에 번역에 갈등의 소지가 생기고 또 불필요한 사업비가 낭비가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 정관을 만들 때 정관 안에 어떻게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출자자들이 어떻게 지분 참여를 할 것인가, 현물 출자를 하실 것인가, 현금 출자를 할 것인가, 또 이분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만약에 잘 뭐 지내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경우에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분을 나눠드릴 건가, 이런 부분들이 정관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이나 사업 방향들도 이런 영농조합법인 법인 설립을 하실 때 잘 담아두셔야 되고, 특히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법인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유한회사, 합사회사, 한명회사, 주식회사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또 주로 만드시는 회사가 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영농회사법인입니다. 근데 영농조합법인이나 영농회사법인이 사실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영농회사법인은 상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서로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에서 또는 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실 것인지 아니면 영농회사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말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바꾸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상품 개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개발하실 때 단순히 그냥 뭐 우리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셨다가는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셔야 돼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여러분들 아마 신문지상에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물론 큰 대기업이지만은 연간 뭐 몇 조 원씩 이렇게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상품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연구개발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에 못지않은 큰 돈은 아니지만은 조금씩이라도 사업비를 만드셔가지고 연구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마케팅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것이 소득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득사업의 끝이 아니고 소득사업의 출발점 선상에서 이제 막 발을 디디기 시작하는 첫 단계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고 만드셔야 될 두 가지 항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마케팅 전략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든 상품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상품이 친환경 상품인데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인지 혹은 편의성을 제공할 상품인지를 고민하셔야죠. 그 다음에 다소 위험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품이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처음 나오는 상품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블로그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감자면 감자, 고구마면 고구마, 쌀이면 쌀 한 가지 상품만 만드실 게 아니고 이 상품을 결합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횡성 같은 경우는 횡성 한우가 유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횡성 한우와 관광 상품을 같이 농촌 체험을 같이 결합을 시킨다든지 혹은 횡성 한우와 뭐 상추를 같이 결합한다든지
횡성한우와 쌈장을 같이 결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트 상품을 만드는 것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금나루 행성 공급 금계권역에서는 사실 금나루 누룽지로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나루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마을 분들이 얼만큼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를 좀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누룽지가 보통 이런 누룽지죠. 네. 이렇게 그냥 뭐 밥하고 나면 말 그대로 누룽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누룽지를 만들 때 이런 누룽지를 소비자가 편리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것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했거든요. 시장 조사하니까 주로 저희 금나루 누룽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로 이런 상품들이었습니다. 큰 벌크라 그러죠. 큰 용기에 보통 뭐 5kg, 3kg짜리 봉지에 다 누룽지가 부서지고 이런 누룽지를 시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보다는 좀 차별화된 누룽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하고 그래서 누룽지 기계를 설치를 해서 누룽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어 보니까요, 누룽지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술도 없고 단순히 의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룽지 팬에 눌러붙고 망가지고 깨지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제진학도 가보고 다른 누룽지 공장에 가보면 누룽지 만드는 기술을 공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들이 만드는 누룽지 공장에 밤에 몰래 가서 창문 너머로 훔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누룽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누룽지가 노릇노릇하게 맛있고 어떤 규격화되고 형태가 만들어진 이런 누룽지를 저희들이 생산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룽지가 사실은 한살림에 전량 다 납품이 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밤늦게까지 누룽지 공장에 돌아가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 누룽지가 지금 한살림에, 사단법인 한살림에 전량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야간 작업을 해도 물량을 다 못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누룽지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판매처가 있지만 또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무슨 체험학습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누룽지를 홍보하고 알리고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파워블록을 통해서 체험 행사를 하고 상품 후기를 쓰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누룽지 백숙도 만들어내고 또한 누룽지 가지고 김치죽도 만들어보고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이 누룽지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을 계속 연구해서 만들어내게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서 글을 올리게끔 했습니다. 또한 식신원정대,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이런 식신원정대를 또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또 모시다가 또 이런 또 상품 누룽지 홍보도 또 저희들이 하고 있고 했었고요. 지금은 여기 보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저희 위원장님 사모님이십니다. 강원도 한윤홍 전 회장님도 하셨고, 여러분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을 보시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감 있게 누룽지를 파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누룽지가 이렇게 파는 사람이 또는 사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품 개발에는 정말 많은 끊임없는 노력과 그리고 열정과 또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과 열정과 자본이 없이 그냥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품 개발을 단순히 박스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하셨다가는 소득 사업이 낭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사업이 또 시작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아마 지나고 나시면 깨달으실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행성 공급 금계건액도 5년차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뭘 느끼냐? 야, 다시 하면 정말 잘할 텐데. 한 번만 더 이 사업을 주면 정말 잘할 텐데. 그러나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에 찬스를 잡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모임의 주제처럼 말 만들기 희망 콘서트인 것처럼 여러분들 사업들이 또 여러분들 권역들이 희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제가 큰 바람이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